Cosmoshock. 화성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잊어버려. 너는 서갔다. 잔인하게, 전문적으로, 그리고 정확히 400년 동안 갈릴레이가 처음으로 손가락을 하늘의 빨간 점에 찔렀을 때부터 우리는 같은 싸구려 엽사를 강요받아 왔다. 화성은 녹슨 사막이다. 구리색, 황토색, 응고된 피 색깔의 모래, 죽음과 녹. 우리는 이 빨간 미학에 너무 익숙해져서 그것을 모든 곳에서 반복했다. 영화에서, 책에서, 우리 방에 빌어먹는 포스터에서. 우주복을 입은 여자가 빨간 절벽을 배경으로. 낭만적이지 않은가? 자, 그것은 환상이었다. 전 지구적 자기 기만. 2021년 퍼서비어런스 로버가 제제로 크레이터에 착륙했다. 화성 먼지 속에서 생명을 찾아야 했지만 대신에 나사 과학자들을 마비시킨 무언가를 발견했다. 끝없는 지루한 빨간 똥, 우리가 화성 토양이라고 부르는 것 속에서 그들은 누워 있었다. 하얀 돌들, 눈부신 부자연스럽게 하얀. 그들은 단순히 누워있지 않았다. 그들은 소리를 질렀다. 버려진 탄광을 지나가고 있다고 상상하고 갑자기 가장 순수한 다이아몬드의 반짝임을 본다고 상상해봐. 이 바위들은 먼지를 배경으로 빛을 발했다. 스포트라이트처럼. 남그 걸음이 지용의 한가운데 던져진 것처럼. 하나, 두 번째, 전체 들판, 거대한 하얀 블록들, 마치 다른 행성에서 가져온 것처럼 보인다. 옛날 거인의 뼈처럼 먼지가 되기를 거부하고 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빨간 이야기가 죽었다. 왜냐하면 이 돌들은 단순한 돌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것은 전체 천문학에게 한 중지. 이들은 이 행성에서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유일한 것들이다. 그리고 그들이 가진 진실은 너무나 끔찍하고 너무나 거대해서 우주에 대한 너의 이해는 다시는 갖지 않을 것이다. 안전벨트를 채워 우리는 파고 시작한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 하얀 블럭들을 가져다 분광 분석을 실행했다. 데이터를 지구로 보냈다. 우주 공간을 통해 빛의 속도로 이동하는 라디오 신호를 통해. 그리고 그들이 뭘 얻었는지 알고 있니? 황장석, 한 단어, 한 개의 화성암, 그리고 전 세계가 뒤집혔다. 황장석이 뭐지? 이것은 단순한 돌 조각이 아니다. 이것은 증인이다. 자신의 판결을 가지고 온 집행인. 황장석은 화성암이다. 불, 마그마, 행성의 가장 깊은 내부에서 태어난 돌. 그것은 마그마방에서 형성된다. 여기서 온도는 거기 있는 모든 것을 녹이고 압력은 원자를 주먹 속에 짓눌러 넣는다. 여기가 함정이다. 지구에서 황장석들은 종종 고대 수 환경과 연결되어 있다. 그들은 물이 한때 흘렀던 층에 누워있다. 물이 균열을 통해 스며들었던 곳, 거기서 물이 돌을 다시 만들었던 곳, 거기서 물이 지질학적 드라마에 참여했던 곳. 달에서? 그곳에서 황장석들은 한 방울의 물도 없이 형성되었다. 물 없이, 아무것도 없이. 마그마, 압력, 그리고 시간뿐. 순수하고 차가운 지질학. 화성에서? 화성은 자신의 비밀을 지키고 있다. 그리고 이 비밀은 폭탄처럼 들린다. 왜냐하면 제제로의 하얀 돌들은 한 가지를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때 이 장소에는 생명이 있었다. 단순한 활동이 아니라, 단순한 열이 아니라 에너지로 가득 차고 가능성으로 가득 차고 더 큰 무언가를 만들 수 있는 것으로 가득 찬 생명이 있었다. 물이 있었나? 모든 지표가 외쳐진다. 예! 하지만 이것은 보증이 아니라 암시다. 과학자들이 여전히 조립하고 있는 거대한 퍼즐의 한 조각이다. 그리고 여기가 전체 비극이다. 우리는 모든 것을 모른다. 하지만 이 하얀 돌들, 그들은 화성이 한때 완전히 달랐다는 매우 중요한 무언가를 우리에게 속삭인다. 그것은 살아있었다. (35억 년 전) 10억이라는 단어도 이 시간적 거리를 설명하기 시작하지도 못한다. 물이 화성에서 흘렀다. 단순히 흘렀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지배했다. 강들은 계곡을 칼처럼 깎아냈다. 호수들은 하늘로 솟아올랐고 태양을 반사했다. 물은 어디에나 있었다. 끓고 증발하고 비로 내렸다. 화성은 푸른 행성이었다. 정말로. 그것을 상상해봐. 빨간 바위가 아니다. 죽음의 사막이 아니다. 푸른 행성, 산의 하얀 봉우리, 청록색 협곡, 물이 돌과 만나는 해변. 화성의 북반구를 상상해봐. 그것은 바다에 잠겼다. 그렇다. 진짜 화성의 바다에, 진짜 태양에. 이 세계 위에는 하늘이 있었다. 우주의 검은 하늘이 아니라 구름이 있는 하늘. 압력과 함께, 이 모든 물을 제자리에 유지하는 대기와 함께.
이 행성을 태양의 방사선으로부터 방패처럼 보호하는 자기장과 함께. 그것은 천국이었다. 그것은 유토피아였다. 그리고 나서 행성에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일이 일어났다. 화성의 자기장이 붕괴하기 시작했다. 왜? 아무도 정확히 모른다. 아마도 행성에 핵이 식었을 거다. 아마도 우주 재앙이 일어나 한 번의 충격으로 행성에서 보호를 떼려낸 걸 거다. 아마도 다른 무언가다. 하지만 결과는 하나다. 방패가 떨어졌다. 그리고 그러면 태양풍이 작동했다. 태양풍은 별의 심장에 사는 괴물이다. 그것은 초당 400km로 날아가는 입자의 흐름이다. 그것은 태양에서 탄생일에 분토낸 에너지의 허리케인이고 절대 멈추지 않는다. 지구에서 자기장이 우리를 보호한다. 이 입자들은 갑옷에서 반사되는 총알처럼 반사된다. 하지만 화성에서는 보호가 남아있지 않다. 그리고 나서 행성 역사상 가장 긴 지옥이 시작되었다. 45억 년. 45. 상상할 수 있니? 태양풍은 화성의 대기를 분자다리로 먹었다. 날마다, 세기마다, 100만 년마다. 공기는 단순히 사라졌다. 우주로 달아났다. 증발했다. 압력이 떨어졌다. 온도가 추락했다. 액체였던 물이 얼기 시작했다. 그러면 증발했다. 강들이 얼음으로 변했다. 얼음이 수증기로 변했다. 수증기가 우주로 달아났다. 그리고 모래와 먼지만 남았다. 호수들이 말랐다. 바다들이 사라졌다. 대기가 증발했다. 자기장이 흩어졌다. 한때 생명으로 가득 찼던 행성, 빨간 사막으로 변했다. 그리고 이 하얀 돌들, 그들은 먼지 위에 누워있다. 기념비로서. 여기 뭔가 거대한 것이 있었다는 증거로서. 생명이 있던 무언가로서. 집이 될 수 있었던 무언가로서. 화성이 천천히 죽었다. 하지만 그것은 돌이킬 수 없이 죽었다. 너에 대해 말하죠. 너의 집에 대해. 넌 지금 앉아서 이 텍스트를 듣고 있는 그 장소에 대해. 넌 뉴욕에 있을 수 있다. 사람들이 100만 달러로 거래하는 유리 초고층 건물에 너의 위에 자기장이 있다. 넌 뉴델리에 있을 수 있다. 뜨겁고 답답한 인도에서 공기가 열과 오염으로 목구멍을 자른다. 그리고 너의 위에는 여전히 자기적 보호가 있다. 넌 하와이에 있을 수 있다. 해변에서 손에 맥주를 들고 인생에 대해 생각한다. 보이지 않는 장이 너를 보호한다. 넌 시베리아의 마을에 있을 수 있다. 여기서 서리가 너의 얼굴을 자르고 별들이 너무 밝게 빛나서 그들이 직접 너를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거기서도 이 차가운 지옥에서 너의 위에 보호가 떠있다. 넌 티베트 고원, 아마존 정글, 사하라 사막, 도쿄 지하철, 태평양 한가운데 배, 알래스카 이글루, 아프리카 오두마, 아랍에미리트, 모스크바 지하철, 우크라이나 마을, 파리 카페에 있을 수 있다. 모든 곳에서, 지구 위의 절대 모든 곳에서 자기장이 너의 위에 떠있다. 보이지 않는, 느껴지지 않는, 하지만 그곳은 있다. 이 장은 태양풍을 반사한다. 갑옷이 총알을 반사하듯이, 방패가 화살을 반사하듯이, 공기가 비행기를 우회하듯이. 화성은 이것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리고 이것은 한 가지만을 의미한다. 한때 화성은 정확히 지구처럼 일었다. 아마도 동일하지 않을 거다. 하지만 가깝다. 자기장이 있었다. 밀집된 대기가 있었다. 에너지가 있었다. 힘이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모든 것을 잃었다. 수십억 년 동안 천천히 피할 수 없게 그것은 보호를 잃었다. 공기를 잃었다. 물을 잃었다. 그것의 가능성을 잃었다. 여기가 핵심 단어다. 가능성. 화성은 진화를 위한 창을 가지고 있었다. 복잡성을 위한 기회, 생명으로, 문명으로, 의식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생물학적 토대. 그리고 이 창은 닫혔다. 동룡들이 지구에 나타나기 수십억 년 전에, 인간이 처음 돌을 손에 들기 수십억 년 전에. 그리고 이제 빨간 사막, 그것은 교훈이다. 차갑고 잔인하고 침묵하는 교훈. 팽성들이 죽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세계들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보호가 이뤄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나를 들어봐. 나는 너에게 뭔가를 말하려고 한다. 그것은 너를 겁먹게 할 것이다. 지구에서는 자기장은 영원하지 않다. 그것은 변한다. 약해지고 강해진다. 극이 반전된다. 북쪽이 남쪽이 되고 남쪽이 북쪽이 된다. 이것은 약 20만 년에서 30만 년마다 일어난다. 이것은 정상이다. 하지만 마지막 반전은 약 78만 년 전이었다. 우리는 안정의 기간에 산다. 하지만 이것은 영원한 안정이 아니다. 이것은 창이다. 그리고 창들은 닫힌다. 반전이 일어날 때 자기적 보호는 혼란스러워진다. 그것은 약해진다. 그것은 떨린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태양풍은 우리 대기로에 더 많은 접근을 얻는다. 완전히 파괴하지는 않는다. 이것은 세상의 끝이 아니다. 하지만 상층의 침식을 강화한다. 이온화를 강화한다. 우리 세계가 더 취약한 조건들을 만든다. 그리고 너가 기후 붕괴, 공기오염, 오존 층고갈, 화성 연료 연소를 더하면, 그렇다, 너는 화성이 수십억 년 동안 경험했던 과정들을 가속할 수 있다. 화성은 수십억 년 동안 보호와 대기를 잃었다. 하지만 누가 그것이 그렇게 오래 걸린다고 말했니?
넌 적극적으로 도우면 우리는 화성이 아니다. 우리는 밀집된 대기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달을 가지고 있다. 달은 우리의 궤도를 안정시킨다. 우리는 물과 생명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의식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물리는 하나다. 법칙들은 하나다. 그리고 빨간 사막은 이미 이 비극을 경험했다. 그것은 길의 끝까지 갔다. 그리고 이제 그것은 우리에게 마지막 역이 어떻게 보이는지를 보여준다. 이것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 이 이야기에서 가장 황당한 게 뭘 알아? 우리가 이 메시지를 볼 수 있다는 것. 35억 년 전에는 화성이 살아있었다. 그것은 파란색이었다. 그것은 물, 에너지,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그러면 그것은 죽었다. 천천히 죽었다. 수백만 년에 걸쳐. 돌이킬 수 없게 죽었다. 그리고 이제 그 표면에는 하얀 돌들이 누워있다. 황장석들. 듣고 싶은 모든 사람에게 이 이야기를 외치고 있다. 그들은 말한다. 우리는 기억한다. 우리는 물이 여기를 흘렀던 것을 기억한다. 우리는 여기가 따뜻했던 것을 기억한다. 우리는 생명을 기억한다. 그리고 인간들, 너와 나, 우리는 이 메시지를 들을 수 있었다. 우리는 우주를 통해 날아가는 기계를 보냈다. 기계는 빨간 먼지에 착륙했다. 그리고 이 하얀 돌들을 봤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들의 사진을 보냈다. 이것은 역사상 처음이다. 수백만 년 전에 나타난 종이 다른 행성의 역사를 볼 수 있었다. 무엇이 일어났는지 볼 수 있었다. 무엇이 일어났는지 들을 수 있었다. 그리고 이것은 한 가지를 의미한다. 우리는 경고를 받았다. 화성은 단순한 고대 해변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니다. 화성은 교과서다. 모든 것이 어떻게 이뤄지는지에 대한 참고서. 행성들이 영원하지 않다는 물리적 증거. 세계들이 죽을 수 있다는 증거. 보호가 이뤄질 수 있다는 증거. 그리고 우리, 지구의 인간들, 우리는 이것을 본다. 우리는 이것을 이해할 수 있다. 우리는 이것을 깨달을 수 있다. 유일한 질문은 우리가 들을 것인가? 자, 나는 화성의 하얀 돌들에 대해 너와 이야기하고 있다. 파란색이었던 행성에 대해, 죽은 세계에 대해. 그리고 아마도 넌 생각한다. 알겠어, 흥미로운 이야기. 하지만 이것은 35억 년 전이야. 이것은 낡은 뉴스야. 이것은 우리를 관련시키지 않아. 틀렸다. 이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를 더 많이 관련시킨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구 역사의 첫 종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행성에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다. 우리는 별들을 볼 수 있다. 우리는 우주로 기계를 보낼 수 있다. 우리는 돌에 새겨진 메시지를 읽을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책임있게 만든다. 화성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을 듣기를 책임있게, 우리가 가진 것을 보호하기를 책임있게, 우리가 의존하는 모든 시스템의 취약성을 이해하기를 책임있게. 인간들은 행성이 생명으로 가득 찼을 때 나타났다. 완전히 가득. 40억 년의 진화 덕분에, 40억 년의 복잡성 축적 덕분에, 40억 년의 기적 덕분에, 그리고 이 유산은 우리에게 떨어졌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으로 뭘 하고 있니? 지난 2세기 동안 우리는 대기로 그토록 많은 이산화탄소를 던졌는데 행성이 지난 수백만 년 동안보다 더 빨리 따뜻해지기 시작했다. 우리는 미친 듯이 숲을 자르고 태양을 오염시키고 동물들을 멸종시켰다. 우리는 전쟁을 하고 자원을 태우고 이윤과 분기보고서에 대해서만 생각한다. 이것은 미친 짓이다. 순수한 미친 짓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안다. 우리는 알 수 있다. 화성 덕분에, 이 하얀 돌들 덕분에, 죽은 행성에 지질하게 새겨진 이야기 덕분에.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행동한다. 마치 우리가 수십억 년의 여유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마치 우리가 물들을 무시할 수 있는 것처럼, 마치 행성이 우리가 이해할 때까지 기다릴 것처럼. 아니 그렇지 않다. 나를 들어봐. 우리는 두 개의 과제를 가지고 있다. 둘 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어렵다. 하지만 둘 다 필요하다. 첫 번째 과제, 지구를 구하라. 지금, 이 행성에서 이 순간에. 우리는 화성을 봐야 한다. 그 역사를 이해해야 하고 지구에서의 우리의 길을 바꿔야 한다. 우리는 행성을 보호해야 한다. 우리는 대기에서 이산화탄소를 깨끗이 해야 한다. 우리는 숲의 복원과 남은 동물들의 구조에 책임을 져야 한다. 우리는 아이들이 우리가 의존하는 모든 시스템의 붕괴를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미래를 만들어야 한다. 이것은 정말로 가능하다. 어렵지만 가능하다. 기술이 있다. 사람들이 있다. 의지가 있다. 필요한 것은 가격과 시간뿐이다. 두 번째 과제, 우주로 돌아가고 절대 한 행성에만 의존하지 마라.
우리는 생명과 의식이 다른 세계로 퍼져나가는 미래를 만들어야 한다. 우리의 문명이 태양계의 행성들로 확대될 수 있는 미래. 한 번의 재난으로 파괴될 수 없는 종이 되자. 우리가 모든 곳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계획의 중심에는 화성이 있다. 그렇다. 화성은 죽었다. 그렇다. 그것은 빨간 사막이다. 하지만 언젠가 인간들이 거기 갈 것이다. 이 하얀 돌들 옆에 설 것이다. 그들을 바라보고 거기가 한때 활동과 가능성으로 가득 찬 세계였다는 것을 이해할 것이다. 그리고 아마도 우리는 화성에 생명을 돌려줄 것이다. 아마도 우리는 거기에 식민지를 만들 것이다. 아마도 우리는 특별한 생명돔에서 그곳에 숲을 재배할 것이다. 아마도 천년 안에 화성은 다시 한번 의식이 사는 세계가 될 것이다. 이것은 판타지가 아니다. 이것은 물리다. 이것은 가능하다. 그것은 단지 시간, 돈, 의지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인간들은 꿈을 꿀 수 있는 종이기 때문이다. 사막에 죽은 돌을 보고 그 안에서 역사, 미래, 희망을 볼 수 있는 종.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구한다. 물이 한때 흘렀던 화성 사막을 통해 나와 함께 걸어준 것에 감사한다. 지질학적 시간의 규모와 세계의 취약성을 느껴볼 수 있게 해준 것에 감사한다.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해준 것에 감사한다. 왜냐하면 듣는 것이 첫 번째 단계이기 때문이다. 이해하는 것이 두 번째 단계다. 그리고 행동하는 것이 세 번째 단계다. 코스모 쇼크는 단지 다른 행성에서 오는 우주의 채널이 아니다. 코스모 쇼크는 진실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우주를 보는 방식으로 우주를 보는 방법이다. 우주의 규모와 그 안에 자신의 위치를 직면할 준비가 된 사람들. 코스모 쇼크를 구독해라. 알림을 켜라. 그러면 과학이 우리의 존재의 새로운 멋진 비밀들을 드러내는 순간에 절대 놓치지 않을 것이다. 죽은 돌이 이야기를 시작하는 순간. 이 비디오가 너를 건드렸다면 엄지를 펼쳐라. 이것도 건드려야 할 사람들과 공유해라. 왜냐하면 화성의 메시지는 우리 모두를 위한 메시지이기 때문이다. 전체 인류를 위해, 한 세계에서 다른 세계로, 지구를 위해. 그리고 여기 있어줘서 감사한다. 봐줘서 감사한다. 들어줘서 감사한다. 이 어둡고 거대한 우주에서 진실을 찾는 것에서 우리와 함께해줘서 감사한다. 결국 이것이 우리를 화성의 돌들과 구별하는 모든 것이다. 그들은 역사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그것을 본다. 우리는 그것을 이해한다. 우리는 그것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모든 것이다. 코스모시학에서 또 만나자. 감사한다. 그리고 우주에서 네 답을 찾길 행운을 빈다.